뭐 옆에 있는 것 같은 느낌. 자, 한번. 네. 움직이세요. 좋습니다. 안 움직여. 자, 힘 한번 주겠습니다. 시작! 강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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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원래 제가 참석을 해야 되는데 두바이에 제가 행사가 좀 있는 바람에 실시간으로 두바이에 영상을 좀 찍게 됐습니다. 함께하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제가 그 분위기와 오늘 그 분위기와 여러분의 그 뜨거운 어떤 그 성취라든가 이런 것들 제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료하신 14분의 코치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이 3개월 동안의 그 지난한 과정들을 그래도 끝까지 완수하시고 이 자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직 인증하고 더불어서 겁니다. 그것을 용납해 주신 가족분들 뭔가를 대신해서 해줬고 여러분의 시간을 비울 적에 여러분의 에너지를 이곳에 쏟을 적에 그런 것들을 대신해 주셨던 가족분들 내지는 동료라든가 또 상사분들 그런 분들께도 진심으로 이제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서 3개월 동안에 우리 코치 트레이너분들 참 수고하셨습니다. 서울가다 이렇게 가보면은 새카맣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더불어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도와주셨던 스태프분들 또 한 분 한 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리더십은 3I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는데 I가 세 가지 있잖아요. 첫 번째 I는 아이덴티티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제 정체성이라는 얘기인데 저희가 코치 과정에서 칼라 체크가 하세요, 뭘 하세요, 그 디테일을 얘기했던 이유가 뭔가요? 저희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멘티들에게 멘토로서의 좋은 모델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려면은 원본이 또렷또렷해야 됩니다. 복사를 할 적에 원본이 흐릿하면은 복사본이 흐릿함이라고 하거든요. 원본이 똘방똘방해야지 복사본도 똘방똘방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좀 요 일정 기간 동안에 좀 이렇게 안달을 떨고 그냥 뭐 지적질을 하고 이제 어떤 수준과 기준을 높이려고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해해 주시고요. 두 번째 아이는 인테그리티라고 하는데 좀 어려운 단어죠. 요거 뭐 온전함이라고도 번역하는데 또 내지는 성실함, 또 뭐 열정 뭐 이렇게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뭔가 꾸준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한다는 게 뭐라고요? 그게 열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열정의 정의는 뭐라고요? 지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세 번째는 그랬을 적에 인플루언스, 영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코치님들이 하는 일의 열매는 다른 사람의 나무에서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멘티들의 나무에서 열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양질 전환이란 말이 있습니다. 양이 차야 질로 전환된다는 이제 그런 이제 의미인데 그 양이라는 것은 압도적인 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뭘 하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인 양을 채웠을 적에 그 질로 전환이 확실하게 됩니다. 물이 99도까지는 끓지 않지만은 100도, 뭐 1도 차이 때문에 그 질 전환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100도를 채웠을 적에 액체가 기체가 되듯이 압도적인 양을 채워내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랬을 적에 우리는 평범해서 비범한 인생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 단계를 거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아닌지 말하는 것은 쉽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내가 어떤 사람이 아닌지 말하는 것은 쉽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했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로 보여줍니까? 예, 우리 바인더로 그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굉장한 일입니다. 그래서
너무 서두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오늘 발표한 그 어마어마한 성취 내용들은 진짜 대단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건 굉장히 빨리 이루신 거군요. 구본영 선생님, 제가 참 존경하는데 구본영 선생님도 그런 말을 하셨거든요. 참고 견딜 수 있는 가장 긴 시간, 그리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가장 짧은 시간이 3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어떤 분야를 하든지 3년은 버티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코치 수료한 그 이유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저희 경험을 봐도 이 코치 과정 속에서 리포트를 쓰려고 냈던 성과들, 그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보다 더 뛰어넘는 대단한 성과는 앞으로 6개월로 아니면 1년으로 2, 3년 후가 저는 기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그걸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우리가 수료식 요거 끝내려고 수료식 하나 만들려고 이거 한 거 아니거든요. 수료 요 3개월 기간 동안에 뭘 갖다가 반짝하고 하려고 했다고 그거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6개월, 1년, 2년, 3년 후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막 떴던 대단한 분들, 최근 들어서 우리 마스터님들이 이렇게 12분인가요? 네, 9분에서 모여서 썼던 세리피 마인더라는 책을 쓴 적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와, 그 성과들이 놀랍습니다. 예? 그냥 평범했던 분들이 뭔가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을 돕기 시작한단 말이잖아요. 예, 이런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냥 평범해서, 그렇죠?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그냥 남의 얘기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에서 뭔가를 줄 수 있고 뭔가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좀 굉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이제 코치부터는 일단 평생 동지입니다. 우리가 평생 동지면 갈등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3P와 우리 코치님들이 갈등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헷갈리나요? 예, 질문을 바꿔볼까요? 제가 제 딸하고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무진장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제 아내와, 제 사랑하는 아내와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진장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아파트 사는데 그 옆집 아줌마, 옆동에 있는 아줌마랑 제가 갈등이 있으면 될까 안 될까요? 우와, 큰일 납니다. 예, 소중하고 친한 사람끼리는 갈등이 있는 겁니다. 예. 우리 코치님들과 앞으로 여러분이 가르치게 될 멘티들하고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을 거예요. 예, 그런 걸 인정을 해주고, 갈등의 총량을 채우고, 그 다음에 그 의미 있는 여기 사랑으로 빠져나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 자, 당부를 좀 하나 드리겠는데,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평생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우리 코치 시작하기 그 3개월 전과 지금의 삶은 그 비포와 애프터는 어메이징하게 달라졌습니다. 예, 그 달라진 신분들 무슨 말인가요?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고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던 그 신분에서 뭔가를 줄 수 있고 뭔가를 갖다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도구를 가졌다는 것은 그거는 신분 자체가 달라졌다는 거고 그런 미라클이고 어메이징한 겁니다. 오늘 한 분 한 분 발표하신 그 사례 한 분 한 분의 그 사례가 사소하지가 않습니다. 하다못해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됐던 안 읽던 책을 읽게 됐든지 꾸준하게 그 주간급여를 써내는 것이 됐든지 뭐 서버인들을 물려나는 것이 됐던 한 개 한 개가 다 기적 같은 일들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감사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겸손함을 잃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전에 전 직장에서 그 수련회를 4박 5일을 가졌었는데 겨울에 오전에는 뭐 오후까지 스키를 타고 저녁에는 꼭 식사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의 메시지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용평 스키장 가서 스키가 목표는 안돼 스키였었거든요. 그때 이제 한 몇백 명이 이제 강당에 쫙 모였는데 그때 이제 모신 분이 아마 홍정길 목사님으로 이제 생각이 나는데 또먹고 오시더만은 딱 쓰더만은 조용한 자리에서 첫 말씀이 전 지금도 기억이 잊혀지가 않아요. 저는 이 회사에 다시 말해서 이랜드라는 회사에 오면은 정죄당하는 느낌이 들어요. 와,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냥 퍽 무너졌어요. 그냥 눈물이 팍 튀어가지고서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 집회 끝나고서 밤새서 펑펑 울면서 눈물 빼면서 소위 정신적으로 회개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밴드라는 그 당시에 세금 100% 내고 정직하고 올바로 하고 학습 조직하고 책 좀 읽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혹시 다른 회사 이렇게 손가락질하거나 그러진 않았는지 그런 걸 보니까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조금 이래저래 책 좀 본다고 다 친구들만 만나면 맨날 책 읽으라고 그러고 조금 바인더 좀 쓴다고 해서 너 왜 그 바인더도 안 하고 기록도 안 하냐고 막 그러고 손가락질하고 야단치고 그랬던 제 모습을 그때 바라보면서 얼마나 그때 충격을 받았는지 내가 참 나쁜 놈이었구나. 내가 그런 자격이 있나 진짜로? 내가 처음부터 잘했나? 그런 생각 들으면서 밤을 꼭박 쓰면서 내가 그냥 눈물 흘리면서 회개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바인더 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야단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제 핸드폰에 늘 이 스티커를 갖다 가지고 다닙니다. 이 스티커는 제 딸이 저한테 선물로 준 건데 제가 나비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비 스티커만 있으면 저한테 갖다 줘요. 근데 이 나비 스티커가 참 특별한 게 뭔가면은 이 묘하게 나비의 날개 그 디자인에 그게 그 애벌레 내지는 번데기 모양이거든요. 여러분 알이 애벌레가 돼서 애벌레 그래서 다시 번데기가 돼서 다시 나비가 되는 확률이 3%밖에 안 되거든요. 97%는 대개는요 번데기가 안 들어가요. 왜? 깜깜하고 축축한데 갖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제일 행복한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애벌레일 때예요. 애벌레일 때 그 나무에 붙어서 싹싹 그냥 그 먹이에 그냥 그 갉아먹으면서 통통한 애벌레를 있는 게 너무 좋고 행복한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못 먹는 그 깜깜한 데 들어가는 게 쉽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그 뚱뚱한 애벌레는 뭐한테 좋은가요? 새한테 좋잖아요. 새 먹이로 좋잖아요. 그래서 그 3%만이 그 번데기 안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다시 나비가 되는 그런데 그렇게 그 3% 3P를 갖다 통과한 그 기가 막힌 나비는 나비일산에서 가장 황금 때입니다. 가장 베스트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예쁠 때인데 그런 나비의 날개에다가 뭐를 그려놨어요? 요 애벌레 내지는 번데기 모양을 그려놨는데 와 저는 이게 실제로 이런 나비가 있는지 디자인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참 대단하다. 초심을 잃지 말자 이런 얘기 아닌가요? 번데기적 생각하라 이런 얘기 아닌가요? 너 애벌레일 때가 있었거든. 너 땅바닥을 바닥바닥 들 때가 그럴 때가 있었거든.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늘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이걸 갖다가 늘 보면서 제가 참 그분이 계시다는 걸 갖다가 그분이 늘 날 쳐다보고 있다는 걸 갖다가 잊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당부를 드리겠는데 바인더에다가 우리가 도자를 하나 붙이면 뭐가 되나요? 바인도가 됩니다. 여러분 도자가 들어가는 말이 많이 있죠. 태권도, 유도, 또 다도, 또 뭐 있나요? 아무튼 역도, 또 꺾기도, 그런 도자들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도자 들어간 거에 특징이 있는 거 아세요? 도자가 들어간 것들은 다 특별한 특징들인데 첫 번째는 단계가 있습니다. 절대 건너뛰지 않던데요. 태권도 하는 우리 딸 보니까 저는 맨 처음에 하얀 딸 쪽에 들었더니 야, 너 하얀 그런 거 하지 말고 아빠가 좀 이렇게 뭐가 높이 한번 지원해 주니까 처음부터 뻥튀하면 안 되겠니? 그러니까 아빠! 하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를 제대로 이렇게 잘 이렇게 빨리 갈 수는 있겠지만 건너뛰는 거는 이제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형식을 통해서 마음에 이르는 게 됩니다. 태권도에서 이 앞구비 자세 하면서 계속 이거 하자 기본 하잖아요. 형식이란 게 뭔가요? 그게 기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슬럼프에 빠질 적에는 대개 무슨 얘기합니까? 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기본으로 돌아갈 기본기는 있나요? 우리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백투더 베이지라고 얘기하면서도요, 사실은 기본기가 없거든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 그 대단한 책이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봤어요. 예, 손정웅 그 아버님께서 손흥민을 어떻게 훈련시켰습니까? 와, 기본기만 가르치는데 7년 걸렸대, 세상에. 7년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365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본기를 가르쳤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 2,500대 1이래요. 2,500대 1. 그런데 축구는 11명이 하는 것이지만 나는 축구는 개인 운동이라고 생각한다. 축구는 철저하게 개인 운동이다. 11명의 선수 개개인이 강해질 때 그 팀도 강해진다. 그런데 우리는 그 원리를 거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주로 조직력부터 이야기한다. 개인의 능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직력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개개인의 능력이 확보되는 상태라면 전략, 전술의 조합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이 기본기를 얼마나 강조하는지 말도 못합니다. 흥민이의 기본기를 채웠는데 7년의 시간이 걸렸다. 365를 쉬지 않았다. 방학 때 친척집에 놀러가는 일도 없었다. 하루를 쉬면 본인이 알고, 이틀을 쉬면 가족이 알고, 사흘을 쉬면 관객이 안다는 말처럼 죽을 때까지 놓지 말아야 하는 가치는 겸손과 성실이다. 나는 농부의 마음으로 365일을 파종한다. 하루라도 손을 놓으면 열매를 거두기가 어렵다. 내가 하는 프로그램은 다른 것보다 기본기에만 2배, 3배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기본기라는 것은 3, 4년 해서는 될 게 아닌데 요즘 보면 6개월 정도 운동하고서 기본기를 맞췄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3개월 하고서 코치가 좀 수료증 받았다고 기본기가 끝나는 건가요? 예? 제가 왜 지금 34, 5년째 바이블 쓰는지 아시나요? 흥민이가 6학년 됐을 때쯤에서는 패스와 킥, 드리블 같은 볼 컨트롤 훈련에 집중했다. 왼발 킥, 오른발 킥을 반복적으로 하는 훈련이었는데 볼 컨트롤을 하고서 패스를 하고 돌파를 할 줄 알아야 한다. 슈팅은 그 다음이다. 우리는 뭐부터 합니까? 그냥 골만 들려고 하잖아요. 슈팅만 하려고 하잖아요. 어린 나이부터 과도하게 슈팅 훈련을 할 경우 쉽게 무릎이 상할 수 있다. 실제로 성인이 되기 전에 무릎수술을 2번 사는 어린 선수들도 많이 보았다. 만 18세가 넘어 근력 운동을 바탕으로 슈팅을 하면 이런 문제를 피할 수 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철저하게 기본기를 얘기하잖아요. 좋은 경기를 죽어나보며 거기서 훈련 프로그램을 구상했다. 경기 영상을 보고 전술 프로그램이 아닌 기본기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하면 의아한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나는 기본기와 전술련이 따로 있다고 보지 않는다. 두 가지 중 선호를 따지자면 단연 기본기가 먼저다. 기본기 안에서 전술이 나오기 때문이다. 전술을 펼치기 위해서 기본기가 탄탄하게 갖춰져야 한다. 그래서 형식을 통해서 마음에 이른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기본기가 먼저 탄탄하게 된다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수요증을 하는데, 여러분 앞으로 이제 진짜 어떤 싸움은 우리가 도장에서 싸우잖아요. 네, 도장에서 싸움은 타인과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역도 선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역기를 들을 적에 그게 역기와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자기와의 싸움이라는 것을 역도 선수들은 압니다. 앞으로 자기와의 싸움, 자기 관리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한 분 한 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평생을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저는 둘 다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른 사람의 나무에서 열릴 때까지 우리가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전 세계 사람들을 돕는 그런 멋진 일들을 평생 함께하는 공지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료를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